안녕하세요. 4월 15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8% 상승하면서 3,194.3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2,849억 원, 외국인이 2,628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5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전장 대비 0.05% 소폭 하락하면서 1,013.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1,3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426억 원, 외국인이 556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부는 유로스타님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저희 방송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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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되게 반가운데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일단 주말이라 좀 쉬면서 네. 뭐 산책도 하고 공원도 좀 가면서 좀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좀 쉬고 그랬습니다. 네,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전문가님 공원에서 산책하시다가 영감이 떠오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일단 생각난 종목이 네. 토박스 코리아라고 해서 네, 맞아요. 그 종목을 일단 좀 생각했고요. 어떻게 생각이 나신 거죠, 토박스 코리아가? 어제 좀 아이들 노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연관된 종목이 없을까. 아이들과 관련된 종목이 뭐가 없을까 네네네. 생각하시다가 네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보니까 동영상 같은 걸 일단 보더라고요.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어. 아기 상어요? 네, 아기 상어. 네네네. 핑크폼. 네네네. 네. 근데 일단 그거 관련해서는 삼성출판사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토박스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보통 이제 토박스 코리아랑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주력이 일단 움직이는. 삼성출판이고요. 네. 이제 부수적으로 일단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노란톡방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수익까지 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운 좋게 일단 몇 퍼센트 수익을 내셨죠, 전문가님? 거의 상한가 정도 가까이. 상한가요? 예.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한번 차트로 자세하게 좀 보여주세요, 전문가님. 네네. 네, 토박스 코리아는 오늘 0.28% 소폭 오르기는 했는데요. 우리 유로스타님은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제시해 주셔서 상한가까지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4월 12일 날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일단 1,500원대 그리고 1,600원대를 일단 공략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상한가까지 일단 적중되고 이렇게 됐죠. 보통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상한가를 성공시킨 게 아니고 일단 첫날은 조금 상승으로 일단 끝났고 그 다음 날 상한가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첫날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일단 토박스 코리아를 일단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상한가까지 일단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노란톡 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유로스타님이 주말에서 그냥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아이들이 동영상 보는 모습을 보고 토박스 코리아라고 딱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으로 노란톡 방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TV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나도 저 노란톡방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아직 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일단 증시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좀 간망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리 장도 좀 상승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좀 저항이 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응은 조금 전에 관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짜야 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85 근처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이 나올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360 근처에서 좀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부분적인 저항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그 법인세 인상 뭐 이것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 또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째 연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네네.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저는 조금은 계속 좀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 네.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 아무래도 일단 조금 있으면 좀 공매도 활성화도 좀 네. 좀 걸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한 번쯤 저항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5월 3일 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네. 전문가님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네. 공매도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맞는데 맞아요. 네. 사실 또 좀 외인이나 뭐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개인과 똑같습니다. 사실 없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참 시장의 순환을 위해서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기서 좀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네, 좋습니다. 공매도가 시장의 순환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제 5월 3일 날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그 이후랑 그 이전이랑 우리 시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네. 조금은 변동성이 그래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상승하면서도 강력하게 상승 못하는 이유가 네. 아마도 수급을 들어오면서도 조금 뭐랄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씩 올리면서 아무래도 좀 나중에 좀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그러니까 좀 떠넘기면서 좀 빠지려고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공매도 시장 후에 시장 추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간밤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관련주들은 원래 보통 네. 쿠팡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보통 상장하기 전까지 기대 심리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일단 그 상장하기 전까지는 뭐 SBI 인베스트먼트 뭐 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것들로 일단 많이 수익을 냈는데요. 네. 역시나 일단 상장하기 전 거의 일단 저희가 청산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일단 상장하게 되면 기대 심리가 일단 오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일단 보통은 하락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조정을 받고 네. 다시금 아마 상승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은 좀 추가나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특정 가격에서 조금 예를 들면 뭐 보조 지표라도 이용해서 네.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또 외인과 기관이 좀 매수 물량이 좀 나올 때를 좀 기다려서 그때 조금 좀 같이 동반 진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근데 더욱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종목이 또 있을까요? 전문가님?
보통 두나무 관련주들도 함께 조정을 받았고요. 창투사들도 이렇게 조정을 다 받았는데 이 종목들 언젠가는 또 다시 오를 기대감이 또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한 것 중에 좀 네. 하락하는 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일단 사실 좋게 바라보면 안 되는데 뭐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가에 매수하는 게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럼 좋게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노란톡방에서 네. 이제 사실 그 주말에 제가 이제 그 코인베이스 일단 계속 상장을 일단 계속 지켜보면 그걸 일단 뉴스를 좀 보면서 네. 그 중에 좀 좋은 정보를 좀 골라서 일단 노란톡방에서 드렸는데 이것 또한 좀 좋은 수익이 났는데 네, 알려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SBI 인베스트먼트. 네. 네, 요것도 좀 좋은 수익 냈는데 사실 네. 화면에 지금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주신 화면이 바로 나가고 있네요. 네네. 와,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차트로 한번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SBI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1%대 조정을 받았네요. 네네네. 오늘 1.97% 하락하면서 2,4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차트를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14일 전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아무래도 14일 지나면 기대 심리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장 가격이 오픈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코인베이스 그 상장 가치가 100억조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100억조가 아니고 100억 정도, 100조, 죄송합니다. 네. 100조 정도인데 결국은 좀 지나서 일단 상장 보니까 거의 96조 정도 죄송합니다. 네. 96조를 일단 됐는데 이거가 일단 오픈되면서 모든 그 코인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상장 전에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좀 종목을 일단 발굴했는데 그때 발굴된 종목이 요 SBI 인베스트먼트 요걸로 일단 거의 상한가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4월 12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날 딱 공략하신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란톡방에서 대성창투도 공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네.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날 좀 같이 들어갔는데요. 네.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수익을 못 내고 종가 무렵에 그냥 혼조세로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네요. 네네네. 네, 차트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성창투 오늘 7%도 조정을 받았네요. 네네. 네, 7.2% 하락하면서 4,575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네, 4월 12일 날 공략하셨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노론톡방에서 질문이 일단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면 또 오늘도 사실 살짝 올라서 끝났는데 전일 일단 종가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또 오늘 계속 행보를 보였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4,670원대.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좀 무너지면은 그냥 빠져나온 다음에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고 나중에 기회가 올 때 다시 또 노리자라고 일단 많이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죠. 31% 이렇게 급등하면서 상장을 했는데, 반면에 간밤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그렇죠? 들으셨죠?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 가상화폐 가격까지도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했어요.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네. 사실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아무래도 일단 이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가상화폐 시간이 좀 계속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를 좀 위협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일단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실 조금 미국 쪽에서는 약간의 좀 조정을 주면서 조금 이렇게 좀 저지하는. 네. 약간은 좀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견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조정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네,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위협받으니까. 그러니까 위협받으니까 파월 의장께서도 조금 이제 투기적인 종목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투기적인 종목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실체가 없지만 계속 시장에서 좀 통용되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강력하게 막지 않는 한 좀 계속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언급에 가상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일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카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마치고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7%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어요. 카카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7.59% 상승을 했네요. 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액면 분할이라고 하면 네. 사실 개인 투자자에게는 투자하기 좀 부담이 없는 가격, 그렇죠. 일종의 좀 착시 효과,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맞아,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고 그냥 그렇죠. 가격만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아무래도 좀 접근이 좀 좋다는 쉬워졌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액면 분할을 하면 네. 조금 그 테슬라도 그랬고 네. 또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오른다는 확신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입을 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진입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조정이 있을 때만 진입하는 걸로. 조정이 있을 때만. 네네네. 내일은 그럼 조정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많이. 장중에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또 7%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내일도 만약 12만 원대 유지 못하면 12만 1,000원대 유지 못하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만 1,000원대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내일도 12만 1,000원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네. 이 가격만 일단 유지한다면 올라가겠지만 만약 유지 못한다면 좀 내려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갭매움까지 근처까지 좀 내려와 준다면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 갭매움 자리가 지금 이제 11만 2,000원대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메운다면 좀 아주 좋은 매수 가격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액면 분할 이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펄어비스도 액면 분할을 마치고 내일 거래가 재개가 되거든요. 네. 펄어비스 한번 주가 흐름 차트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펄어비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는 33만 6,500원입니다. 네, 펄어비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작 모멘텀 기대감까지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펄어비스. 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거래가 중지가 됐고요. 네. 또 검은 사막. 이 게임도 다수의 신작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죠. 펄어비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목 네, 일단 못 지금 찾고 찾고 있어요. 계시나요? 차트?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펄어비스 33만 6,500원. 아,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카카오가 액면 분할 후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펄어비스는 이제 앞으로 액면 분할을 마치면 주당 가격이 6만 원대로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들의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종목 찾으셨나요, 전문가님? 아직 종목 검색 못했는데요. 혹시? 펄어비스. 근데 펄어비스를 제외한 전문가님.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지금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은요, 전반적인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네. 사실 게임주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일단 이것 말고도 네. 또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 좀 저희가 좋게 생각하고 카카오 있고. 게임즈요? 네. 아, 네. 카카오 게임즈는 어떤 포인트에서 좋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일단 카카오에 일단 네. 네, 카카오에 좀 연관 카카오 회사 계열이니까 좀 네. 거기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일단 게임 이번에도 좀 새로 게임을 일단 네. 새로운 게임들을 네네. 카카오 게임즈도 유망하게 보신다고. 네네네. 네, 카카오 게임즈도 유망하게 보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펄어비스 차트 찾으셨나요, 전문가님? 예, 찾았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이거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분석해주세요. 경우도 지금 현재 좀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계속 아무래도 일단 코로나19 사건 이게 계속 좀 비대면 때문에 비대면 게임을 많이 때문에 하니까요. 사실 게임은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님도 직접 게임 하시는 거 있으세요? 게임은 사실 좀 모르고 있거든요. 게임은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주식만 열심히 하신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카카오 게임즈는 어떤 측면에서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네. 아무래도 조금 카카오 그룹주들을 다 좋게 보시나 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카카오 일단 아무래도 좀 네. 카카오가 좀 상승함으로써 기대 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전에는 어땠었냐면 카카오가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일단 카카오를 일단 못 사서 저희가 일단 노란톡방에서 네. 카카오를 일단 48,000원에서 5만 원대에 계속 장기적으로 일단 매수 종목이라고 일단 추천드린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조금 좋은 가격으로 좀 올라갔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좀 상장 이후 좀 하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좀 꾸준히 좀 가져가거나 계속 매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카카오에 대한 그룹을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네이버랑 비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전문가님은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보시나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숨부터.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네. 회사로 보여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먼저 자기네 회사 내에서 좀 자체적으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네이버가 아닐까. 둘의 어떻게 보면 계열은 똑같은데 네. 성향 자체는 완전히 좀 뭐랄까 카카오는 창이라면 네이버는 약간 방패의 역할이라든가 약간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가 보수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주들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비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비싼 네. 종목이 NC 소프트로. NC소프트 그쵸. 예. NC소프트가 지금 92만 원이나 되고요. 네. 넷마블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14만 원. 또 대부시스터즈도 최근에 또 많이 오르다가 지금 눌림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여기서 만약에 조금 좋게 본다면 넥슨 GT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넥슨 GT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차트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넥슨 GT는 오늘 1.39% 상승하면서 14,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진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네. 아무래도 넥슨 GT 같은 경우는 내일도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일단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만약 내일도 제가 봤을 땐 13,000원, 13,900원에서 13,000원대는 항상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16,000원대에서는 거의 무조건 뭐 좀 이익 실현을 좀 하고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또 게임주들 관련주들 중에서 넥슨 GT 좀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네네네네. 해주셨고요. 13,000원 기준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전문가님? 13,000원, 예, 13,000원, 예, 13,000원, 예, 13,000원에서 14,000원대. 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흐름 보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LG가 이제 다음 달에 인적 분할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거든요. LG 그룹주, LG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차트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오름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LG 오늘 진짜 7.88% 이런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오르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 흐름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네, 어제도 또 5% 급등을 했네요. 오늘도 7% 상승을 하고. LG는 일단 12만 원대 근처에서 한 번 더 저항 맞고 조금 눌림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11만 원대에서요? 12만 원대. 12만 원대에서. 네네네. 아, 그럼 신규 진입은 지금 좀 어려울까요? 신규 진입은 아무래도 또다시 한 10만 원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원대 다시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일단 좀 보이는데요. 네. 네네네. 네. 전문가님, 그리고 LG는 또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LG 전자도 있고, 뭐 LG 화학도 있고, 이런 그룹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네. 저 노란 톡방에서 일단 좀 추천드린 종목이긴 한데요. 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저는 LG 화학을 LG 화학이요. 네네. 아, 네. LG 화학을 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아무래도 일단 뭐 자동차 관련주도 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합의한 네네. 것도 좋은 네네네네.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종목에 좀 많이 좀 관심이 가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차트로. 가격 전략 저번에 방송에서 나와서도 아마 그 80만 원대, 84만 원대 여기만 유지하면 좀 계속 상승할 것 같고요. 지금 딱 여기 9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가 좀 상당히 저항대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10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84만 원대를 지지하는지 LG화학에 대해서요. 84만 원대 지지하는지 보시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100만 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좋게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배터리 주들 중에서 LG화학이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다른 네네네. 두 종목보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문가님은 백신 관련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백신 관련주는 네. 당연히 일단 지금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좀 좋은 종목들이 일단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지금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스웹지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네. 이 종목들 진작에 따라갈 걸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하루는 크게 올랐다가 다음 날은 또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네네네. 순환매라고 해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또 오늘 좀 상한가로 끝났는데요. 네. 뭐 단기적으로 내일도 만약 상한가 가격을 일단 지켜낸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최소한 한 7, 8% 내지 10% 정도는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여기는 좀 고수의 영역이라서 네. 내일 그 시가 부분이나 18,950원대를 집중하면서 좀 손들을 짧게 쥐고 한번 간다면 한번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급등에 성공된다면 좀 홀딩이 쉬워지겠지만 만약 급등이 좀 약하면 단기적으로 일단 입절을 하고 다시 눌림인 15,000대를 다시 또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조금 좋습니다. 복잡한, 오늘 상한가 갔던 이수 앱지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또 잡아주셨어요.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제약바이오 종목도 많이 오르고 또 온라인 교육이 어제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섹터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네. 온라인 교육 쪽도 일단 뭐 비대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좋을 것이라면 지금 오늘 이렇게 눌린 종목들을 저가에 지금 담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겠네요. 네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나요? 뭐 네. 재택 관련주도 많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많이 네,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저희가 일단 네. 아무래도 일단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요. 능률, NA 능률 이거. NA 능률이요? 네, 이 종목은 약간 정치 테마주도 연관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복합적으로 한번 조금 네.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호재가 많이 예.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네. 보시는 그래서 것 일단 지금 같아요. 이제 보시면 25,000원대 맞고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조만간 기회가 한번 또다시 올 거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관련한 교육 섹터 안에서는 NE 능률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럼 전문가님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있는데요. 그 종목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일단 어떤 종목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드림 시큐리티가 조금 드림 시큐리티. 저희 네.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한번 차트로 보여주세요.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3.26%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네네. 5,3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 어떻게 종목 보시나요?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일단 매수를 하게 된다면 네. 4,500원대를 일단 좀 노릴 것 같아요. 4,500원대부터 노릴 것 같아요. 더 일단, 조정받을 때를 네네네네. 기다렸다가 네. 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보면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 4월 1일부터 때 급등이 이어졌는데요. 네. 이때도 보면 4,500원대를 또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돌파한 지점에는 다시 눌림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지점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0원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4,500원대.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늘 상승한 종목도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많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눌리고 관심을 덜 받은 종목들, 저가에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이신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잘 보셨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정유주들, LPG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중에서도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를 상한가 나중에는 좀 풀렸네요. 그래도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5% 강세를 보였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지켜보는 종목인데요. 네. 네.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가 일단 끝이 아닐까. 좀 독설인데. 오늘이 끝이라고요? 네네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조금 더 한번 확인할 텐데 아마 13,000원, 14,000원대가 딱 거의 청산 가격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네. 계속 여기 보통 9,000원, 8,000원대에서 일단 매수가 계속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을 일단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괜찮지만 흐름은 끝났다라고 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네. 좀 13,000원, 14,000원대가 청산대, 저항대를 일단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장기적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네. 다시 다시 내려온다면 아마 8,000원 그리고 10,000원대 요 두 자리만 노리면 다시금 10% 이상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오르는 흥구석유도 있거든요. 국제유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흥구석유도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어요. 오늘 장중에 20%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면서 4% 오름세로 장을 마쳤거든요. 네. 흥구석유도 같은 관점이신가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9,000원대가 조금 저항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네. 올라온다 하더라도
8,000원이나 9,000원대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또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일단 반복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좀 본다면 이 부분인데요. 아마도 6,600원대가 일단 매수 라인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오더라도.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또 눈여겨보셨던 이슈 섹터 같은 거 있었을까요? 있으셨나요? 일단 오늘 네. 눈여겨봤던 종목은 뭐 일단 그 백신 관련주. 백신 관련주. 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관련주. 게임 관련주. 네. 네.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많은 수익률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제왕님. 유로스타 제왕님, 오늘 예.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기대가 많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일단 증권 관련주인데요. 사실 일단 증권 네. 관련주를 일단 선택하게 된 이유는 네. 사실 일단 뭐 동학개미다 그리고 또 코스피 3,000 넘었다 네. 그리고 뭐 사상 최고가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일단 그거를 일단 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권 어플을 일단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 같아서 네. 그 중에 일단 SK증권을 일단 들고 왔습니다. SK증권이요? 증권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왜 SK증권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조금 네. SK증권 오늘 2% 조정을 받았네요. 네네네네. 2.38% 하락하면서 1,025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최근에 4월달 들어서 급등을 했다가 좀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 보니까. 네네네네. 네. 어떻게 이 종목을 고르게 되셨죠? 지금 차트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네. 저희가 일단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바닥 다지기 하면서 한 번 더 바닥 다지기. 급등할 수 있는 네. 좀 그래서 일단 1,200원에서 1,400원대까지 네. 이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고요. 1,200원에서 네. 1,400원까지요? 네, 매수 가격은 저희가 일단 노란톡방에서 일단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가는 일단 800원, 그리고 또 목표가는 1,200원.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오늘 첫 번째 제시 종목으로 SK증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SK증권 가격 전략이요. 손절가는 800원, 목표가는 1,200원까지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손절가나 목표가는 제시해 주셨지만 매수가는 아직 비밀입니다. 매수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매수 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니까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문가님이 오늘 정말 여러 개의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맞죠, 전문가님?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네. 종목은 몇 개를 준비하셨어요? 사조 시푸드인데요. 4종목을 다 준비했습니다. 저 유명하시는 줄 알고 사라는 말을 하시는 줄 알고 네네네. 4개요. 네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조 시푸드요. 네네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네. 배출로 인해서 약간 좀 수혜주가 예상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저희가 일단 가격은 땡땡땡 가격에 일단 매수 드릴 거고요. 네, 매수가는 그리고 일단, 비밀. 네네. 손절가는 5,000원, 목표가는 7,500원. 오, 네. 네, 그래서 일단 노란톡방에서 좀 매수 가격을 좀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밀스러운 전략 되게 네. 흥미롭네요. 네네. 네, 전문가님, 근데 사조 그룹주들도 또 많아요. 사조 오양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네. 굳이 왜 이 종목을 또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조금 네. 매수 타이밍이 와갖고요. 이 종목을 좀 노리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일본이랑 앞으로 마찰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때마다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걸 예상하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네. 아무래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네.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후쿠시마 방류 이슈 때문에 수산 관련주들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육계 관련주들이 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뭐 할인 같은 네네네네. 치킨 관련주들. 아무래도 네.
여름철이면 한 번쯤은 거의 15%에서 20%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어떤 종목이요? 지금 육계 관련주요? 네네네. 육계 쪽이요? 네네. 그럼 이쪽도 좋게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결국에는. 여름 시즌이라서 네. 한 번 정도는 꼭 오르더라고요. 제가 계속 좀 지켜보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중에 어떤 종목이 크게 움직일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네. 교촌 F&B는 중동인가 어디에 또 진출한다는 이슈까지 오늘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일단 네. 좀 괜찮고 체리브로 이 종목, 그리고 마니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좋게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교촌 F&B. 요거 좀 교촌 F&B요. 네. 갑자기 치킨도 먹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유로스타님이 오늘 두 번째 제시 종목으로는 사조 시푸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손절가는 5,000원, 목표가는 7,500원이라고 잡아주셨고요. 또 매수가는 비밀이에요. 매수가는 노란톡 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관련해서 여름에서 한철로 육계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니까 관심 가져보자라고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일단 오늘 여기는 일단 히든 추천 종목으로는요. 네. 이건 또 히든인가요? 네, 제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네. 그럼 힌트를 주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네. 일단 어떤 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식품. 식품이요? 네. 식품, 뭐 서울식품도 있고 식품 관련주도 뭐 이런 육계 관련주도 식품이랑 마찬가지 그렇죠. 관련이 있죠. 아무튼 식품을 일단 유통하는 회사인데 유통하는 회사. 그러니까 식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식품 일자가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일단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뭐 아니면 무슨 대회에서 상 같은 거 받잖아요. 네. 그럼 상이요? 예. 상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큰 대기업의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 기업만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LG? 일단 대상. 대상이요. 네, 그래서 일단 네.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상홀딩스를 일단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히든이라고 하셨으면서 알려주시면 제가 힘 빠지잖아요. 맞추려고 했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대상홀딩스. 네네네. 좋습니다. 대상홀딩스는 어떤 이유에서 제시하신 건가요? 대상홀딩스는요. 오늘 대상홀딩스는 0.47% 상승하면서 1,650원에 거래 마쳤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실직 시즌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좋고요. 네. 지속적으로 일단 매출이 일단 계속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식품회사로서는 식품회사 이제 자회사가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일단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을 일단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그럼 가격 전략 세워주시나요, 전문가님?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말 그대로 일단 노란톡방에서 또 이 종목은 모든 가격 전략을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유로스타님이 세 번째 제시 종목으로는 대상홀딩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 있어요.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 아닌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네요. 또 상당히 일단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산업 전반에 일단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네. 아주 강력한 어떤 섹터예요? 어려워요. 네, 철강. 철강이요? 네네. 네, 철강 관련주 보면은 이 안에 있나요? 후보가 문배철강, 현대제철, 포스코. 역시나 일단 숨길 수 없네요. 일단 맨 위쪽에 있네요. 포스코. 진짜요? 또 바로 곧장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와, 저는 진짜 맞춰야 될 줄 알고 긴장을 하다가 긴장이 또 갑자기 풀려버렸어요. 네네네. 네. 포스코는 어떤 측면에서 제시를 하시는 건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대상홀딩스랑 똑같이 계속 실적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예상 시장 수준을 20% 이상 상회한 수준으로 일단 영업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실적 발표 기준을 따라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실적이 방금 좋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실적이 사실 좋은 게 좋지만 주가에 실제로는 반영을 바로바로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관심 종목에 두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종목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좀 저 분할 매수라는 말을 일단 좀 많이 약간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좀 이렇게 눌림마다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이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4개 종목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4개 종목이 다 공통점은 없어요.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시나요? 일단 종목은 일단 우선 네. 영업 실적이라든가 네, 아니면 실적. 미래에 좀 더 좋은 수익을 아까 또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보고요. 네. 그다음 사항에 맞게 뭐 이제 그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이런 거를 이용한 식품 그런 것들 일단 이슈도 함께 또 기술적으로도 보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일단 대상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가장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좀 그러니까 하락도 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좀 상승도 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일단 모아간다면 상당히 괜찮은 종목. 그래서 좀 약간 보면 실적 위주의 안정적인 종목을 일단 4종목을 일단 묶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로스타님은 오늘 4개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성장성과 실적, 이슈, 또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다 통해서 4종목이 유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많이 참여하셔서 가격 전략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벌써 오늘 소감이 그런가요? 어떠셨나요? 사실 일단 3번째 출연인데요. 네. 사실 첫 번째보다는 조금 좀 마음은 좀 편한데 좀 더 그 회원님들께 좀 정말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좀 뭔가 좀 강력한 수익을 드리고자 다음 주에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가 일단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보니까 되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하루에도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보통 평균 몇 개 종목을 제시해 주시나요? 보통 평균 뭐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를 일단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그렇습니까? 네, 저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코스닥이 이제 1000선을 넘어섰는데 계속해서 지켜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은 좀 어렵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솔직히 조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아무래도 하겠습니다. 조금 저항이 오고 네. 계속 좀 행보를 하다가 좀 방향을 다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